안녕하세요. 미주시론 대학인 미준입니다. 10월 24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읽으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임스 신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고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아빠입니다.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하면서 귀에 꽂고 방송 빠짐없이 듣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정보와 기사 내용들 그리고 도움이 되는 말씀들도 너무 좋지만 저는 늘 인트로를 기대하게 되네요. 웬만한 라디오 작가도 울고 갈 인트로예요. 오늘 함께한 기사에 미국 경기가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진짜 그런지 궁금하네요. 제가 사는 캐나다는 정말 요즘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너무 살기 힘들거든요. 제가 미국도 가보면 물가가 살인적이던데 늘 미국은 뭔가 캐나다에 비해서 쌌었는데 이제는 미국 가기 겁날 정도입니다. 최철님이 계시는 영국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라고 아주 긍정적인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댓글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정말로 경기 상황이 좋은지 이 점도 우리가 좀 진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느끼는 체감이 약간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캠브리지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요. 캠브리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으로 따지면 실리콘밸리 같은 곳입니다. 첨단 테크 기업들이 좀 모여 있고요. 물론 암 같은 기업 이렇게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수많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요,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동네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집값도 사실 런던에 비해서 많이 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박사님, 교수님, 그리고 제약회사라든지 첨단 그 반도체 회사 이런 데 다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 여름에 휴가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대답이 늘 이렇습니다. 미국에 갔다가 홍콩으로 갔다가 싱가포르 들려서 왔다. 이런 식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휴가의 수준은 좀 넘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좀 커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시대는요, 사실상 생산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여주는 이러한 기술력이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술력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나의 쓸모가 없어지는 굉장히 좀 불리한 입장에 취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면 갈수록 인력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새로운 직업이 많이 등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일부 특권층이 많은 돈을,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사회가 변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현재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요. 예전에 우리가 글로벌 빌리지라고 불렀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지구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죠.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함께 행복하게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쟁도 상당히 많이 발발하고 있고요. 이제는 모든 국가들이 국경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만 잘 살면 돼. 이러한 분위기잖아요. 따라서 개인적인 삶을 봐도 그렇고 국가들의 움직임을 봐도 그렇고 부익부 빈익빈이 가면 갈수록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미국 주식에 꼭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둔 아빠 입장에서요, 가면 갈수록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조금 각박해질 것이다.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 아이들을 대신해서 열심히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월 24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색이 많이 보이죠. 상승한 종목의 수보다 떨어진 종목의 수가 굉장히 우월해 보인다. 이 점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 가장 위쪽을 보시면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부르는 종목이 일제히 다 하락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색깔이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따라서 메가테크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다 급락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어제 3대 지수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며칠간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어제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국채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지금 현재 안전자산의 투자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현재 장기 국채의 금리가 4%를 넘어갑니다. 그 얘기는요, 100 나누기 4 하면 25배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안전자산의 멀티플이 25배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멀티플이 20배를 넘어가거든요. 따라서 지금 안전자산 그리고 위험자산의 멀티플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것도 이제 안전자산인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좋지 않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폭도 많이 좁아졌습니다. S&P 500의 시장폭, 마켓 프레스를 보시면요. 62%의 주식만이 현재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뛰어나고요. 장기적인 모멘텀은 72%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부분은요, 아직까지 공포지수라고 알려져 있는 변동성 지수가 그렇게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추세는 하락이죠. 18.67에 머무르면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하강하는 추세를 지켜내고 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위어 앤 그레이드 인덱스를 보시면요, 62를 찍고 있죠. 따라서 중립에서 약간 탐욕이 넘치는 상태,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힘을 낼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고 있다. 아직까지 분위기가 다운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추세를 지켜내고 있고요. 조만간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면서 탐욕이 넘치는 시대를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AAII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가 됐는데요. 투자자들의 심리를 측정할 수 있는 투표 결과죠. 향후 6개월 동안 미국 증시는 상승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락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시면요. 10월 23일 기준 37.7%의 투자자가 상승할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요. 32.4%는 중립, 그리고 29.9%는 하락을 점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평균을 보시면요. 37.5 그리고 31.0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평균보다 약간 나은 편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미주원 탑픽의 성적입니다. 어제는 딱 세 종목만 올라갔는데요. TSMC가 1.20% 상승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비트코인이 66,780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앱러빈이 0.28%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최근 굉장히 뛰어난 모멘텀을 지켜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부터는 떨어졌습니다. 0.68% 소폭으로 하락했고요. 우버가 0.72% 떨어졌는데요. 지금 장이 마감된 이후에 2.17% 추가적으로 떨어졌잖아요. 이 얘기는 테슬라의 어닝이 좋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AMD가 마이너스 0.77, 팔란티어 마이너스 0.82, IWM이 마이너스 0.91, 제타 마이너스 1.21, 구글이 1.43% 하락했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가 1.98% 떨어졌는데요.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10% 이상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2.57, TNA 마이너스 2.61, 엔비디아 마이너스 2.81, 메타 마이너스 3.15, B2 마이너스 3.20, 마지막으로 브로드컴이 3.27%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요, 최근에 미국 증시가 흔들리는 이유는 국채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이고,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요, 사실 부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경기가 너무 좋아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다시 미국 증시는 반등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기사가 굉장히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채권 시장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S&P 500 지수가 수요일 하락세로 마감하는 등 신기록 수립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듯 보였습니다. 따라서 잠시 쉬어간다는 거죠. 모간 스탠리 미국 주식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 앤드류 슬리몬이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는 우리가 정말 잘 달려왔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가 너무 신나게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쉬어도 된다. 그는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도 랠리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하지만 내년이 지금처럼 좋은 해가 될지는 모르겠다. 2023년, 2024년 연달아서 너무나 많이 달렸잖아요. 따라서 내년에는 잠깐 주춤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슬리먼은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의 랠리가 멈출 수 있지만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서 기업들의 실적에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3분기 실적 시즌이 바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리고 가장 먼저 금융주가 시작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금융주의 어닝 결과가 대체적으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크주로 넘어오고 있는데요. 테크주는 항상 한 기업이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합니다. 바로 넷플릭스인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넷플릭스 역시도 굉장히 멋진 어닝을 발표하고 급등해 버렸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기업들 실적이 실적 시즌 초반에 너무나 멋진 어닝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슬리먼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강한 경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 이렇게 기업 실적이 좋은 이유는요, 미국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달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요, 7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번 주까지 1.2% 하락했고요. 하지만 수요일 현재 한 달 동안을 보시면 0.6% 상승세를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 대형주 S&P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적이다. 자, 이러한 의견은요, 데이터 트랙 리서치의 공동 설립자 니콜라스 콜라스의 의견입니다. 자, 콜라스라는 전문가는요, 국채 금리 상승이 경제 성장이 여전히 견고하고 기업 이익 성장이 향후 분기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채가 올라가는 이유가 긍정적이라는 얘기죠. 경제가 너무나 좋고 기업들이 멋진 어닝을 계속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요, 수요일 오후 3시 기준 7월 25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4.2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3.6 베이시스 포인트 갑자기 급등한 거고요. 콜라스에 따르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상승에 대해서 예상보다 나은 경제 성장률부터 선거 결과까지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경제도 굉장히 탄탄하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바로 선거 결과라는 거죠.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올라가면서 한 가지의 이유가 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상승이 주가를 압박하고 있지만,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요,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매력도가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세다, 전망이 좋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여기 설명되고 있는데요. 훨씬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10년 만기 국채의 금리는요, 비정상적으로 높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현재 4.2%의 수익률은요, 60년 전과 정확히 같다. 이렇게 콜라스가 얘기하거든요. 자, 여기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10년물 수익률의 궤적은요, 1980년대까지는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그 이후 하락한 인플레이션 추세와 거의 일치한다라고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지면서 2020년 7월 사상 최저치인 0.6%에서 상승했지만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수준은 아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예전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얼마나 올라갔었는지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준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트랙 노트에 따르면요, 1962년 이후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요, 평균적으로 5.8%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많이 올라서 4.2잖아요. 따라서 평균이 5.8인데 4.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준에서 약간 오히려 떨어져 있는 수준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때부터 지금까지 미국 증시는요, 평균 수익률이 10%를 넘어갑니다. 따라서 국채 수익률이 5%를 넘어가도 미국 증시는 10% 이상 계속해서 달려온 역사가 있다. 따라서 지금 4.2%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니까 아직까지도 미국 증시에 투자해도 된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세븐즈 리포트 리서치라는 기관이 나오는데요. 수요일 메모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공화당 싹쓸이 가능성과 관련된 미국 재정 우려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상승의 원인이 될 수는 있다. 자, 공화당 싹쓸이는 뭐냐면요. 지금 트럼프가 당선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의회 역시도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화당이 다 가져가잖아요. 자, 이렇게 공화당이 싹쓸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부분의 재정 정책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미국의 재정은 나빠질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데 이러한 부채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부채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요, 미국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미국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면 미국 국채는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견고했기 때문에 10년 만기 수익률이 지금 3개월 최고치로 상승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공화당 싹쓸이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재정 우려가 커졌다. 부정적인 영향도 국채 수익률 상승의 한 가지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더 중요한 원인은 역시 경기가 좋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가 너무나 탄탄하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근거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연준 금리 인하 이후에 경제 성장은 거의 보편적으로 예상보다 좋았다. 첫 번째, 9월 고용 보고서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연달아서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라든지 서비스 부분 측정 데이터 PMI를 얘기하는 거고요. 애틀란타 연준의 GDP 나온 모델 추정치 중 지금 현재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거고 걱정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경기가 튼튼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긍정적인 결과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경기 순환주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간 스탠리의 슬림모는요, 경제가 강하다는 진영에 속해 있다. 그리고 여전히 금융 및 산업과 같은 미국 주식시장의 경기 순환적 분야를 선호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주를 매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요, 경기 순환주를 사기 위해서 기술주를 팔지는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힘이 있기 때문이죠. 2025년에도 랠리가 지속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방어적인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선호한다. 따라서 적어도 경기 방어주 같은 걸 사면 안 되고요. 지금은 경기 순환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가지고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수혜주를 비롯한 테크주에 투자해라.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흔들렸던 미국 증시는요, 오늘부터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면요, 테슬라의 어닝 결과가 좋았거든요. 주도주가 다시 테슬라가 될 수 있다면 지금부터 미국 증시가 다시 달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어닝 결과 하이라이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분기의 논갭 EPS를 보시면 0.72를 발표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12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 미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7.8% 작년 대비 성장을 했다. 이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평가가 가능하겠죠. 테슬라는 지난 4분기 동안 연속되고 있었던 EPS 전망치 미스를 종료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난 4분기 내내 전망치보다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런 4분기 연속 미스를 드디어 극복하고 EPS 전망치를 넘어서는 좋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전기자동차 대기업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251억 8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EPS는 0.72달러로 컨센서스인 0.60달러, 그리고 1년 전에 0.66달러를 상회했다. 특히 2분기에 0.52달러에 비해서는 크게 상승한 수치다. 긍정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마진의 상승인데요. 영업 마진이 매출의 10.8%를 찍었습니다. 지난 분기에 6.3에 비해서 현저히 개선됐고요. 작년에 7.6%에 비해서도 훨씬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된 거죠. 게다가 매출 총이익 마진은요, 거의 20%에 근접했습니다. 19.8%를 찍으면서 1년 전에 17.9%, 그리고 전분기에 18.0%에 비해서 현저히 개선되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조정 에비타 수익은 46억 7천만 달러로 1년 전에 37억 6천만 달러 대비 많이 증가했고요. 에비타 마진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16.1%에서 18.5%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자, 배송 실적은요, 3분기에 46만 2,890대를 배송했는데요. 이 수치는 사실 어닝 결과 발표되기 전에 미리 공개를 했습니다. 이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는 분기 동안 46만 9,796대의 차량을 생산했다. 따라서 생산 대수랑 지금 배송 대수랑 거의 차이가 나지 않죠. 이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아무래도 재고를 많이 쌓아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참고로 테슬라는 올해 2분기에 44만 3,956대, 작년 3분기에는요 43만 5,059대의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따라서 46만 대가 넘는 배송량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참고로 테슬라의 역대 배송 기록은 2023년 4분기에 48만 4,507대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테슬라는요, 더 저렴한 모델을 포함한 신차 계획이 2025년 상반기 생산 시작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반가운 뉴스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신차가 나온다.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정을 해줬고요. 자, 이번에는요, 전기차 외에 다른 분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3분기 에너지 저장 장치 배치가 전분기 대비해서는 감소했는데요. 6.9기가와트시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5%나 증가한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테슬라는 에너지 서비스 및 기타 비즈니스가 회사에서 점점 더 수익성이 높은 부분이 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에너지 저장 제품이 계속 증가하고 차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비즈니스에서 지속적인 수익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저장 사업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고요. 또한 이 회사는 10월 말까지 5만 개의 H100 용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가팩토리 텍사스에 2만 9천 개의 H100 GPU 클러스터를 예정보다 앞서 배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차 대조표인데요. 테슬라는 336억 달러의 현금 포지션으로 분기를 마감했고요. 2분기 연속 29억 달러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27억 달러의 긍정적인 잉여 현금 흐름의 결과다. 따라서 계속해서 현금 흐름이 확보되고 있고 그리고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설이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10% 이상이나 급등한 이유는요. 역시 일론 머스크의 새치 혀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로보택시 이벤트에서 일론 머스크가 왜 평소답지 않게 이렇게 자신감 없는 얘기를 하나 이러한 지적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테슬라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켰거든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수익은 처음으로 흑자를 낸 사이버 트럭의 판매, 그리고 에너지 저장 사업,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배기가스 배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지불하는 규제 세금 크레딧의 급증에 의해서 상승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좋은 어닝 결과를 발표했다는 거죠. 하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한몫했다. 의기양양한 머스크, 따라서 자신감 없는 머스크가 아니라요. 원래 본연의 모습을 찾은 일론 머스크가 수요일 어닝콜에서 내년에 20%에서 30% 정도 배송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테슬라를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로 시총 1위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독백에 오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머스크는요, 테슬라가 내년에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물론 공공도로에서 주행하려면 규제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죠. 따라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의 발언 한마디로 경쟁사인 우버 그리고 리프트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머스크는 또한 사이버캡이라고 부르는 전용 로보택시 생산이 2026년에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최소 200만 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400만 대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무언가를 원했던 투자자들은 예상보다 더 나은 수익 그리고 배송량 증가에 대한 가이던스를 얻었다. 딥워터 자산 관리의 진 먼스터의 평가고요. 장기 투자자들은 황금 당근을 얻었다.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또한 테슬라가 내년에 저렴한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 25,000달러짜리 전기차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25,000달러짜리 전기차는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대신 머스크는요. 전기차 제조업체가 자율주행 사이버캡에 집중하고 있고요. 약 3만 달러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를 했는데요.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를 얘기하는 거죠. 트럼프가 자신의 캠페인에 7,500만 달러 이상을 지원받은 이후 테슬라 CEO를 위해서 정보 효율성 부서 역할을 맡길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머스크가요. 장관으로 자기가 임명되면 현재 존재하는 주별 규제 대신 연방정부의 자율주행차 승인을 위한 경로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번에 시켜주면 장관도 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테슬라 주가는 뉴욕의 장 마감 후 결회에서 12%나 급등했고요. 올해 들어 수요일 종가까지 기록한 14%의 하락폭을 대부분 지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발표된 테슬라의 어닝 결과 너무나 좋았고요. 게다가 긍정적인 부분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얼마나 실현될지가 중요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요. 멋진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개인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반도체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요. 한국에서 들려온 호재가 있는데요. 엔비디아 주주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 하나가 전달이 됐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엔비디아 공급업체인 한국의 SK 하이닉스는요. 첨단 칩의 판매 호조로 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고요. 내년에도 고대역폭 메모리 HBM 칩의 수요가 공급을 계속 앞지를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요, 기술적 문제로 인해서 수익성이 높은 HBM 칩이 생산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반면 수요는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얘기는요, 없어서 못 판다는 거죠. 차세대 AI 칩셋에 사용되는 HBM 칩의 공급 과잉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완전히 일축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공매도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해지아이죠. 자, 그리고 해지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D램이 남아돈다. 여기 보시면 2025년으로 향하는 시점에서 고대역폭 메모리, 즉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의 공급 과잉이 실질적인 우려 사항이다. 따라서 내년이 되면요, HBM이 넘쳐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해지아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추천 공매도 리스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SK 하이닉스가 얘기한 건 뭐냐면요, 없어서 못 팔고 내년까지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거죠. 김규현 SK 하이닉스 D램 마케팅 담당은 컨퍼런스 콜에서요, 컴퓨팅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했고요. 현 시점에서 AI 칩과 HBM의 수요 둔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따라서 인공지능 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하다. 수요 둔화 그런 거 없다. 앞으로 계속해서 들고 있어라.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식 아직까지 팔 필요 없다. 이렇게 귀뜸을 해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요, 최근 몇 분기 동안 경쟁사인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앞질렀는데요. 이는 하이엔드 메모리 칩에 대한 조기 진입과 HBM 칩 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따른 AI 기반 수요의 최대 수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HBM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가 1등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2등 기업, 3등 기업이 수혜를 입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는 SK가 얘기한 것처럼 없어서 못 판다. 따라서 다른 기업도 만들면 팔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한편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왕은 어제요, 최근에 생산에 차질을 빚었던 최신 블랙엘 AI 칩의 설계 결함이 대만의 제조 파트너인 TSMC의 도움으로 완전히 수정됐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밝혔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요, 지금까지 블랙엘 AI 칩은요, 제대로 대량 생산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이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생산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HBM 부족 현상은 더 커질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 들려오는 한국의 호재는요,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테도 굉장히 커다란 희소식이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4분기 전체 D램 매출에서 HBM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기에는 30%였는데요. 이제는 40%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제너레이티브 AI 개발 경쟁에 나서면서 내년에는 AI 서버용 메모리 칩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앞에서 살펴봤던 해지아이의 공매도 리포트 내용과는 반대죠. 내년까지도 아직은 메모리 칩 수요가 오히려 더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지 않는다. 그 얘기는요, 없어서 못 파는 시기가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아직까지 AI 수혜주를 꼭 들고 있어야 된다. 아직은 절정에 이르기에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남았다는 것을 이번 기사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오래간만에 팔란티어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팔란티어가요,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L3 해리스입니다. L3 해리스는요, 방위 기업인데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이번에 디지털 혁신을 위해 팔란티어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시죠. L3 해리스 테크놀로지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수요일 L3 해리스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L3 해리스의 센서 및 소프트웨어 정의 시스템, 그리고 팔란티어가 자랑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포함한 양사의 상호 보완적 역량은요, 전투원들이 보다 많은 적부에 입각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고요,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 그리고 동맹국의 전투력을 강화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술력이 두 기업의 합작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파트너십은요, 타이탄과 같은 미 육군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과 센서, 무전기, 기타 기술을 통한 전사적인 디지털 혁신 및 개발 노력을 위한 L3 해리스 내부의 팔란티어 AIP 활용 등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모두 포괄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L3 해리스의 기술력을 팔란티어의 기술력을 더해서 향상시키고 진보시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양사는 가장 최근에 L3 해리스의 제품인 웨스캠 MX20 시스템과 팔란티어의 센서 추론 플랫폼 SIP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실사격 테스트 중에 향상된 목표 감지 및 묘사를 위한 엣지 AI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MX20의 SIP를 통합한 결과 상황 인식이라든지 자동 표적 식별 및 통신이 향상되면서 작업자의 업무량은 줄고 효율성은 높아진 결과를 확인했다. 따라서 두 기술 기업이 손을 잡으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팔란티어의 모멘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4가지는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10가지는 중립, 12가지는 바이를 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여기 오실리에이터, 부가 지표를 보시면 대부분이 셀입니다. 중립 아니면 셀이죠. 한 가지도 매수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 부분 우리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주가 차트인데요. 팔란티어 1년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3월부터 7월까지 한 4개월 정도 횡보하던 박스권에 갇혀있던 팔란티어가 7월부터 지금까지 신나게 달렸잖아요. 그 기간이 좀 비슷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조금 주가 흐름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평균선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건강합니다. 지금 현재 팔란티어의 이동평균선은 정배열되어 있죠. 가장 위에 단기선, 두 번째 중기, 마지막에 장기선이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그 간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라. 이러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은요. 과연 과거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이동평균선 가지고 분석했으면 매도 시점 그리고 매수 시점을 잘 잡을 수 있었는지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3년 차트인데요. 자, 과거에 매도를 해라 이러한 신호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보시면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장기선이 가장 위에 있고요. 두 번째가 중기 그리고 단기선이 가장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선이 모두 아래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하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이 매도를 할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때는 2021년 12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매도를 했다면 폭락을 막을 수 있었다. 폭락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한동안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죠. 그러다가 매수 신호가 여기 등장합니다. 가장 위쪽에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 순배열이 되죠. 그리고 이때는요. 세 선 모두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매수 신호가 잡혔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그때는 날짜를 보니까 2023년 5월 19일이었습니다. 참고로 5월 19일에 돌아가서 만약에 그때 주식을 샀으면요. 지금까지 주가 상승률은 무려 263.7%입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딱 세 가지의 선,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잡는 이동평균선 투자법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다양한 주식을 가지고요. 백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견되는 즉시 여러분들께 하나 둘씩 검증되는 모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비트코인 관련된 아티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최근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엄청난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곧 비트코인의 상승 신호로 이해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대차 대조표에서 비트코인 공급량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회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요. 최근 들어 비트코인을 크게 능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5만 2,220 비트코인, 즉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인 2,100만 개의 비트코인 중에 약 1.2%를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요. 올해 들어서 화요일까지 무려 248%나 급등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요.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59%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4배 이상 오히려 더 올라간 것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 추세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점점 늘고 있잖아요. 따라서 비트코인이 2배 올라갔을 때 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만약에 2배로 늘었으면요. 그 얘기는 4배 올라갈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이러한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슬펀드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피터 에벌레에 따르면요. 최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 강세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레버리지 노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요, 이제는 더 이상 비트코인 자체에 투자하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상품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당연한 추세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에 투자할 때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주식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서 1년에 10% 올라갔으면 15% 아니면 욕심내서 20% 올라갔으면 이렇게 기대하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누구나 다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하루아침에 다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잘만 하면 3배, 4배, 5배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코인이거든요. 자, 그 얘기는요, 다시 얘기해서 10%, 20% 올라가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아니면 도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요, 포트폴리오에 지금 두 종목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하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또 하나는 B2라는 레버리지를 쓰는 ETF죠. 자, 딱 그 얘기는요, 결국은 10%, 20% 올라가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의 최대한 5%, 그러니까 없어져도 되는 돈을 가지고 투자하되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쓰는 상품이 더 유리하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TC 그룹의 애널리스트들이 나오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랠리는 비트코인 가격에도 좋은 징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대규모 비트코인 보유로 인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은 전통적으로 주식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인기 있는 프록시로 사용해 왔다. 자, 여기 밑에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녹색은 지금 비트코인의 움직임이고요. 까만색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 흐름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커다란 줄기는 같은 거죠. 따라서 이렇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급등하면 결국 비트코인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7일 동안 1.5% 하락하면서 목요일 현재 67,087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치고 나갔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이 따라가지 않을까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24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멤버분께서 남겨주신 후기를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쁜 원숭이 485398님께서 남겨주신 아주 반가운 글입니다. 후기는 처음 써보는데요. 저희 엄마가 먼저 미주님을 알게 되어 꼭 봐야 한다는 엄마의 극성 홍보에 아버지, 저 동생까지 모든 가족이 미준 유튜브를 보며 투자를 시작했어요.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저희 가족은 미주님과 지난 4년 함께하며 멤버십에 매일 업데이트되는 기사들, 매수, 매매 현황 등 많은 정보들로 큰 도움을 받아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셨고 저는 제 힘으로 차를 샀답니다. 매일매일 눈 뜨자마자 미주님 유튜브 영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는 미주님의 큰 팬이고 지지자입니다. 늘 감사드리고 얼른 건강 회복하시고 지금처럼 웃는 모습 잃지 않으시길,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